백내장 수술 끝났으니까 이제 다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수술 후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어떨까요? 눈이 따끔하거나 뽀얗게 보이거나 심지어 눈 안에서 뭔가 떠다니는 느낌까지. 의외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빨리 오셨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걱정 안 해도 되는 증상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을 시기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프로젝트 백내장 탈출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시기별로 어떤 증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증상은 병원에 꼭 와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인공수정체를 어떤 걸 넣을지 고민이 제일 크셨죠? 하지만 수술 후에는 이거 왜 이래요? 이건 괜찮은가요? 이런 새로운 걱정들이 생깁니다. 내 눈에 일어나는 변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처음 몇 시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이물감이라고 하죠. 눈썹이 눈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흔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따끔거리거나 살짝 아픈 느낌인데요. 수술 중 사용된 기구나 안약 때문일 수 있고요. 절개 부위가 약간 거슬리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이 약간 고이거나 눈물이 나는 느낌인데요. 수술 후 눈이 예민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눈물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연락 주셔야 하는데요. 눈이 빠질 듯한 심한 통증이 생기고 눈 주위나 이 뒷머리에 두통이 느껴진다거나 구역질이나 이런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눈의 압력, 즉 안압이 이게 상승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대 참지 마시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연락 주셔야 합니다. 수술 다음날은 안대를 처음 떼고 수술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와,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이렇게 눈이 빨갛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여기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증상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부분적으로 빨갛거나 시야가 살짝 흐릿하게 느껴지는 경우, 눈이 약간 부어 보이거나 이 눈 바깥쪽으로 형광등이 깜빡이는 듯한 떨림 현상이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눈의 흰자위가 부분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이게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중에 수술 기구로 눈을 고정하면서 생긴 모세혈관 손상 때문에 생깁니다.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2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건 눈의 맨 앞부분에 있는 각막 부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눈 맨 앞부분이 좀 살짝 붓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시력은 점차 선명해집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증상은 켜졌다 꺼졌다는 그런 느낌은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며칠 내로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라식 라섹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각막의 모양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각막 부종이 뭐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도 수술 뒤에 각막이 좀 더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되게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각막 쪽을 더 주의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수술 후에 좀 더 부으면 부기를 좀 빨리 빼주는 약을 쓴다거나 또는 보호용 렌즈를 착용해서 각막 상피를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데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주일 사이는 초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다음 날엔 바로 괜찮았는데 2, 3일 지나면서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고 참기 힘들면서 눈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붓고 만지면 통증이 심한 경우, 또 시야가 점점 흐려지면서 시력이 뚝 떨어지는 경우, 또 눈이 전체적으로 시뻘겋게 충혈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곱이 많이 끼고 그런 분비물들, 막 눈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어찌 보면 안과적으로는 응급한 증상입니다. 안구내 감염, 즉 안내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안내염은 사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매우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내원하셔야 되고요. 병원에서도 이러한 안내염이 의심되면 항생제 주사나 유리체 절제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환자라면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나 진짜 혹시 안내염 아닐까 하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먼저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증상을 물어보고 안구내 염증이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오시게 하고요. 병원 진료 외 시간에도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를 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안구내 염을 좀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인 거죠. 1주에서 1개월 사이에는 눈이 꽤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안구내 감염이 오는 2, 3일이 지나가면 아주 큰 위험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다양한 증상들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 괜찮은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증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걱정할 필요 없는 증상들인데요. 아래 한 6가지 증상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오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먼저 밝은 곳에 나가면 유난히 눈이 부실 수 있고요. 또 날파리처럼 떠다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원근감이나 시야 또는 이 바닥을 볼 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색감이 전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이제 세수를 하게 되는데요. 세수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을 만질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일 흔하게 느끼는 게 눈이 뻑뻑하거나 이물감, 즉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됩니다. 앞의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눈부심은 혼탁한 수정체가 사라지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로 바뀌다 보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비문증은요, 이 수술 후 눈안이 맑아지면서 수정체 뒤에 있던 유리체 부유물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색감의 경우에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노화가 되면서 누렇고 탁하게 보이던 게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서 파랗고 선명하게 간혹 보랏빛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색감들도 뇌가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 익숙해집니다. 보통 이제 한쪽만 백내장 수술을 하셨을 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더 가까운 눈을 따로 비교하지 마시고 두 눈으로 보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금방 적응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안 좋은 증상들인데요. 날파리 같은 게 보이는 증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시야 한쪽이 어두워지거나, 예를 들면 위에서 검은 커튼이 내려오거나 또는 바닥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는 증상, 번개치듯이 번쩍이는 증상이 빛이 자꾸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진을 위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는 빨리 발견하면 간단한 레이저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게 늦어지면 수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망막 박리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갑자기 확 벗겨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망막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망막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되는 경우는 적지만 또 혹시 망막 박리가 빨리 진행되면 수술로 빨리 연결할수록 다시 시력을 찾는 그런 확률이 높고 또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시력이 떨어졌는데 무감각하게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참 만에 오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망막박리 환자에게서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좀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환자분이 만약에 엄청난 고도근시예요. 그래서 눈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할 때 망막 박리나 이런 걸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고도근심 환자는 일단 그 자체가 망막 박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백내장 수술 같은 이런 눈 수술 역시 또 망막 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전에도 망막 검사를 철저히 해서 미리 수술 전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망막 박리를 일으킬 유발 인자가 보이면 바로 그 부분을 방어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째 망막 검사를 다시 합니다.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돼요. 또 환자분께도 망막박리 증상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건 안과 의사라면 누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또 예상하는 그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치료가 끝난 걸로 쉽게 생각하시고요. 1개월 되면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료실에서 보면 보통 눈이 쉽게 피로하고 뻑뻑한 안구 건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증상인데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 달 후부터는 치료는 끝났지만 이제 눈에 재활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 후 지속되는 이런 안구 건조 증상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데요. 수술 전부터 안구 건조증이 있었을 가능성,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눈물 분비 기능이 또 저하되었을 가능성, 백내장 수술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나 염증 약물로 인해서 안구 표면에 변화를 주어서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로부터 멀어지고 또 백내장 수술 후 사용한 약물을 끊게 되면 안구 건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회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안구 건조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생활 관리 면에서는 보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특히 외출 시 꼭 착용하셔야 되고 또 실내에서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 눈물 외에도 안구 건조증 치료 약물을 함께 사용하고요. 눈물 레이저 치료나 눈물점 폐쇄술 같은 시술을 함께 하면 약물 사용도 줄이고 회복을 빨리 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빨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수술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시력이 점점 더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럼 병원에 다시 내원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낭포성 황반 부종이나 후발성 백내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포성 항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낭포성 황반 부종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황반이라는 곳이 부종, 부었다는 거고요. 그게 낭포성이란 거는 좀 물주머니처럼 약간 물이 찼다는 거거든요. 근데 황반은 눈에서 제일 뒤에 있는 구조물이고요. 수정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느닷없이 이 황반이 붓느냐? 요거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눈의 충격들이 황반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염증 물질들이 황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눈이 좀 구조적으로 좀 약하거나 또 특정 질환에서 황반의 혈관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부종이 생겼을 때 약물 치료를 하면 대부분 한두 달 사이에 다 좋아지세요. 레이저 치료가 아니라 약을 쓰는 거니까 훨씬 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답답한 건 회복 기간 동안 시력이 좀 덜 나온다는 거. 그게 좀 불편하신 거고요. 결국 수술 후에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그냥 증상들이고 위험한 증상들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괜히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집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오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